안녕하세요. 시즈아니언 강남점 고지 원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슈리테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난임 한방치료, 시즈아니언만의 치료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나 혹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럼 시즈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 거냐, 나는 이런 사연이 있어서 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각 환자군마다 다르게 저희가 치료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난임 치료는 이제 총 6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치료를 세분화해서 다르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보조생식술 실패 후에 오시는 경우, 그러니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등 이제 호르몬요법을 하면서 이제 보조생식술을 하게 되는 경우 실패 후에 바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한 치료가 좀 다르게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정상 난포가 잘 안 자라는 경우, 그러니까 요번에 난포가 안 보인대요. 채취를 했는데 수정란이 안 생겼어요. 아니면 수정을 했는데 분열이 안 되어서 이식을 못했어요. 등등등 난소기능 저하로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수정란도 잘 좋고 이제 이식만 하면 되겠는데 반복적으로 시험관 5차 이상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의 경우인데 자연 배란도 잘 안 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주기의 내막도 정상 여성들에 비해서 굉장히 얇게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착상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치료법이 또 달라지고, 다섯 번째, 염증으로 인해서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의 종류로는 가볍게는 질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좀 더 나뉘면 직접적으로는 골반염, 경부이형성증, 나팔관의 염증 등 난소와 자궁 주변부의 염증들로 인해서 임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내막증이나 근종, 성근증 등 자궁 난소 병변으로 인해서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임 환자분들을 보더라도 6가지로 총 이제 환자군을 분류하고 각각에 맞게 다른 치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보조 생식술 실패 후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어제 1차 피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안 나와서 치료받으러 왔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시험관하기 실패 후에 첫 번째 생리를 하고 있어요. 한 2달 정도 있다가 다음번 시험관 3차를 들어갈 예정이에요. 등등등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호르몬요법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 몸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의 농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내가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은 상태예요. 이 부분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게 생리불순, 생리양 감소, 부정출혈. 그 생리에 대한 부분에 환자분들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시험관 여러 번 진행했던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시험을 하고 나서 생리 주기가 틀어졌어요. 이상하게 자꾸 출혈이 비치면서 부정출혈이 생겼어요. 생리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험관 3차 정도 진행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난소 쪽으로. 난소 물혹이 생겼어요. 난소 기능 저하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배란이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후유증 등이 굉장히 다발하는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요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내 몸 스스로가 배란을 하나씩 하고 이 부분으로 자궁 내막이 잘 두터워졌다가 생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인데, 호르몬요법을 과하게 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당연히 내가 무리가 가면서 후유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감수하고 시험관이라고 하는 걸 진행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잘 치료해서 균형을 맞춰놓고 나서 다음번 임신 준비를 위한 치료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 후에 오셨을 때는 하초의 기혈을 잘 순환시키고, 약독으로 인해 가지고 열독이 자꾸 쌓이면서 염증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의 환경이 있으면 그 부분 청약 해독 치료를 하면서, 난소 내에 채취를 여러 개 했던 분들은 산부인과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난소가 회복되는 시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난소 내부에 채취를 하고 나서 물혹성처럼 동그랗게 잡히는 부분들을 산부인과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한 담음을 제거를 하고 시험관 회복 치료를 우선적으로 한 달 정도 진행한 후에 다음번 시험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조금 더 정리해서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시험관에 대한 부작용,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실은 뭐 이제 호르몬요법을 통해서 복부가 계속 뺑뺑해요. 시험관 실패하고 첫 번째 생리하고 있는데 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부어오르죠? 그리고 수족이, 그러니까 손발이 자꾸 저려요. 그리고 뭐 난소 기능 자체가 이제 제대로 안 돼서 배란이 자꾸 걸러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착상이 잘 안 되면서 자궁의 임신이 되었을 경우 그 후유증을 또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부정출혈 등의 생리불순을 병행한 증상들이 있으면은 자궁 내막의 안정성을 위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의 내막의 질과 착상력을 향상을 시키고 구체적으로는 뭐 두께라든지 자궁 내막의 형태 그리고 자궁 주변의 이제 냉증 부분 그리고 내막의 혈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궁이랑 난소의 기능을 회복해서 다음 차수의 시험관 이제 시술을 위한 자궁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시험관 한번 진행했을 때는 그 전과 후가 내 몸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으로 회복되기도 힘들고 그 전으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임신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기에 실패를 한 거여서 전으로 회복되는 게 1차, 두 번째는 그것보다 좀 더 임신에 알맞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2차적으로 들어가서 다음번 차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상 난포가 잘 자라지 않는 난소 기능 저하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 환자분들이 있어요. 저희 한의원에도 꽤 많은 환자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뭐 연령적으로 보면은 뭐 40대 이상의 환자분들 그리고 AMH를 검사했는데 0.5 미만으로 내려가는 분들 그리고 FSH도 40 이상으로 올라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기 폐경 부분을 이제 언급을 듣게 되죠. 아니면 뭐 난자 공여라든지 정상적인 수정란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이식을 시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상당히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저희도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치료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데요. 한의학적인 난소 보건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분들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면 난포가 안 보였었는 난포가 보여요. 이거 사실은 조기폐경 진단 받았던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장기간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난포가 하나도 안 보였던 분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정상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난자 채취가 뭐 하나밖에 안 됐던 분들이 뭐 3개, 4개 정도까지 개수가 증가해서 수정란의 개수도 증가하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난소 기능 강화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더 보시면 난소 부분에 독소가 많이 뭐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난소 내부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들을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난포를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방해를 하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어혈이라든지 담음에 대한 불필요한 독소를 배출하거나 분해 흡수를 하고 더불어서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난소를 보양할 수 있는 보강하는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 내부에서 정상적인 수정란이 하나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난자가 자랄 수 있도록 난포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간혹 중간에 좀 지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항상 언급을 하면서 장기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이거든요. 이 환자분들이 내가 왜 임신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언급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수정관하기를 이제 수정란도 뭐 최상급 혹은 상급으로 만들어져서 이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에요. 이 환자분들이 상당히 젊은 층이 많으세요. 30대 초중반에 시험관하기를 5차, 6차까지 실패하고 혹은 뭐 9차, 10차까지 실패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이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저희가 치료할 때는 자궁 내막의 착상 환경을 높이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환자분들이 원인을 보면은 실제 뭐 예전에 유산을 해서 내막이 손상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염을 통한 자궁 내막으로 염증이 퍼져나가면서 살짝씩 염증이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얼굴에도 뾰루지가 올라왔다 내렸다 올라왔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큰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궁 내막도
약간씩 약간씩 염증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생리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궁 내막염이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 내막이 염증이 자꾸 생겼던 그 부위는 내막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상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막이 불균형성을 띠게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세 번째 이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자궁 내 혹은 자궁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혈관 분포가 불량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대에서부터 이미 젊은 상태에서부터도 불량한 경우도 있으시고 20대엔 괜찮다가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혈관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경우들도 있으신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각각 원인으로 작용해서 자궁 내막의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자궁 내막을 이제 보혈하는 그러니까 음혈이 충만해야 자궁 내막의 두께도 정상적으로 잘 잡히고 형태도 타이트하게 밀도가 높아지면서 양질 내막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혈 치료를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오래된 염증으로 인해서 어혈이 자꾸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생리할 때 막 덩어리가 뭉텅뭉텅 나와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죠. 어혈을 완화할 수 있도록 깨끗한 혈액이 자궁 내막에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자궁 내막에 혈류가 잘 안 가는 경우인데 자궁 하부 쪽이 그러니까 자궁의 뿌리 쪽이 차갑게 되면은 혈액은 따뜻한 상태에서 흘러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막을 두텁게 만들 수 있고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자궁 내막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막이 불균형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는 치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반복적 착상 실패 환자분들이 치료가 좀 복잡하고 좀 더 단계가 세분화돼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한의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자궁 신부 치료를 통해서 착상 환경을 만들게 되는데, 일단 뭐 자궁 내막이 얇았던 분들은 그 부분의 두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내막 두께는 항상 괜찮대요. 산부인과에서는 내막 괜찮다고 해요. 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내막 두께는 괜찮지만 착상을 위한 내막의 질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보통 두 번째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하세요. 그래서 시험관 뭐 4, 5차까지도 내막도 좋다 그런다, 수정란도 좋다 그런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번엔 되겠지, 다음번엔 되겠지 하면서 준비 없이 흘러간 경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내막이 착상 환경을 갖도록 하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치료를 저희가 뭐 2, 3개월 정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번 시험관 하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자궁 신부 치료죠. 일단 신부 온열 부분을 통해서 자궁의 혈액순환 촉진을 먼저 하고 혈액이 좋은 혈액이 가려면 안쪽에 있던 자궁 독소의 배출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이제 두 번째 스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면 이제 그 이후에 자궁의 기능 이상을 치료하는데 질병이 실제로 없더라도 착상이 잘 안 되는 것도 기능 이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자궁 신부 치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다낭성 여성분들인데 다낭성 여성분들이 사실은 이제 호르몬요법으로 인해서 가장 이제 어찌 보면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죠. 왜냐하면 자연 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과배란만 하면은 배란이 되면서 임신이 될 것 같거든요. 실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 환자분들은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수의 환자분들은 한 다낭성이라고 하는 부분밖에 원인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하시면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배를 해서 난포 자라는 개수는 보통 10개에서 20개 사이로 다수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수정란은 50% 미만의 수정률을 보이면서 10개를 채취했는데 수정란은 5개 미만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난자질이 이제 저하돼 있고 어쨌든 수정란은 사실은 하나만 있어도 임신에 충분한 개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착상을 실패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게 다낭성 환자분들입니다. 실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수정과 10차 이상의 환자분들, 그러니까 뭐 11차, 12차, 13차, 14차 이렇게 두 자릿수의 실패 횟수를 가지고 있는 수정과 환자분들 중에서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젊은 뭐 33세 이렇게 30 초반의 다낭성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 이유가 수정란은 보유가 되나
매달 연습해오지 않은 자궁 내막의 착상 환경 때문에 반복적으로 착상을 실패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여성에 비해서 호르몬 요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궁 내막의 상태가 많이 불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성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할 때 난소 내부에 일단 담음을 해소하는 치료를 들어갑니다. 그래야 난자 질도 좋아지고 난포가 다수가 반응하더라도 그 중에 좋은 수정란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신적인 균형, 이제 다낭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하를 같이 치료해야 되는 특징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내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상하에 대한 균형을 맞춰주는 상열 하한 치료를 같이 들어가고 있고, 난소의 자연 배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착상에 대해서는 얇게 유지된 자궁 내막의 두께를 호전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번 이제 환자분들은 염증, 골반염, 경부이형성증, 나팔관 염증 등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이 부분 때문에 뭐 4, 5차까지 실패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항생제로 염증을 일시적으로 제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염증의 원인이 된 내 면역 환경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착상까지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염증은 해소가 되더라도 착상 환경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잘 치료가 안 되면 결국 난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치료할 때는 하초에, 이제 하초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자궁과 난소가 존재하고 있는 하부의 그 신체 부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초에 청열 해독 치료를 통해서 항생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염증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들어가고, 염증으로 인해서 저하된 자궁 내막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염증이 있으면 착상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착상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을 염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청열 해독 치료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궁 난소 병변이 있으면서 임신이 어려운 경우, 환자분들 중에서는 뭐 35세 이후, 4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 병변이 없는 분들 사실 거의 없으세요. 내막증이 있거나 혹은 근종이나 성근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 꼭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근종은 그나마 착상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면은 좀 가볍게 이제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내막증과 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착상이 혹시나 되더라도 착상 유지가 안 되는 상당히 임신에 어려운 질환이 됩니다. 그리고 내막증을 수술했다고 하더라도 난소 기능 저하가 생겨서 오시거나, 혹은 내막증 수술한 이후에 내막 조각들이 조각조각 남아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아직 내막증 수치로 남아 있어서 또 폐경 유도 주사에 호르몬 그 주사를 투여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산부인과적인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원인이 되는 부분은 오래된 어혈이 부패되면서 자궁 형태를 변형시키고, 그리고 난소 주변을 또 사실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부패가 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주변에 유차까지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오랫동안 관여를 하면서 결국에는 난소 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돼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막증이나 성근증 있는 분들이 난소 기능 저하를 항상 이제 좀 두려워하게 되시거든요. 실제로 정상 여성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난소 저하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난소 기능 저하 수치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과배란을 투여했을 때 난포 반응이 그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적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 기능 저하를 보완하는 거를 같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분들의 문제가 착상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자궁 내막 자체가 변형되어 있기 때문이며, 근종이나 성근증 등으로 인해서 눌리면서 자궁 내막이 불균일성을 갖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다수가 되고, 그러면 수정란이 안착을 할 때 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인 자궁 내막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착상 환경 개선을 굉장히 주의해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단기간 이제 치료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초기 유산은 자꾸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착상을 잘 해서 1차 피검사가 뭐 130, 뭐 120, 250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임신 8주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신 유지 및 착상 안정, 유산 방지를 위한 한약 치료를 임신 8주에서 12주까지 같이 이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인데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결혼한 지 5년간 계속 이제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임신이 잘 안 되어요. 벌써 시험관도 5회나 실패를 했고요. 산부인과에서도 뭐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대요. 어떤 임신 준비를 하면 될까요? 결혼한 지 5년이 됐으니까 예를 들면 뭐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정도부터 임신 시도를 한 거죠. 사실 임신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연령대이셨는데 그때부터도 이미 임신이 좀 잘 안 되고 시험관도 5회나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걸 봐서는 수정란은 잘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그 환자분 중에 세 번째 환자분에 속하시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시험관하기 이식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착상을 잘 안 되면서 임신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을 했던 경험이 없거나 염증이 특별히 없다고 하면은 자궁의 혈관 분포가 불량한 경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궁 내막이 저하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궁 내막의 보혈이라든지 오랫동안 시험관을 반복하면서 쌓일 수 있는 어혈에 대한 완화, 그리고 실제로 자궁 내막으로 흘러들어가는 혈류가 잘 개선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면서 임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게 됩니다.